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20년, 30년 전에 내가 떠오르는 순간. 그때 입었던 옷, 걸어다니던 골목, 함께 웃던 사람들. 기억조차 가물가물한데 마음 한편이 뭉클해지는 그 느낌. 오늘 이 영상은 그 감정의 정체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한 그리움이 아닙니다. 그때 나는 정말 잘 살고 있었던 걸까라는 질문. 그리고 지금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더 깊은 물음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히 오늘 이 영상이 마음 한 곳을 건드릴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딱 5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기억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우리의 일상은 늘 바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머릿속에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줄을 서 있고 밥을 먹는 것도 잠시 숨을 고르는 것도 어느 순간부터 사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바쁜 순간에 문득 멈추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다가 퇴근길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걷다가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조용히 떠오릅니다. 그 기억 속에 나는 지금과 많이 다릅니다. 훨씬 어리고 훨씬 가볍고 훨씬 많이 웃습니다. 작은 일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내일이 어떤 날일지 기대가 됩니다. 그 시절의 나는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것인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도.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회상 효과 레머니선스 범프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보통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사이의 기억을 가장 생생하고 감정적으로 선명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 시기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은 처음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사랑에 빠지고 처음으로 실패를 맛보고 처음으로 혼자서 세상과 마주하게 되는 시간. 그 모든 감정이 켜켜이 쌓여 지금도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선명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난다고 해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껏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달려오느라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그 시절이 이제야 조용히 당신 곁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억 속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의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그 시절은 사실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가장 빛났던 날들, 그러나 가장 고단했던 날들. 우리가 그리워하는 과거는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묘하게도 힘들었던 감정은 서서히 지우고 아름다웠던 순간들만 남겨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라고. 하지만 솔직하게 돌아보면 그 시절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가족을 향한 책임감,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 그 모든 것들이 매일 함께였습니다. 다만 그때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 버텨내는 에너지가 있었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다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하는 것을 먼저 했다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흐릿해졌다고. 이건 단지 몇몇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아온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슴속에 품고 있는 감정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두고 자기 희생의 세대적 특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히 빠른 산업화와 경제 성장의 시기를 지나온 세대에게는
개인의 욕구보다 집단의 안정이 훨씬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참고 직장을 위해 견디고 사회를 위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자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른 뒤에야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에게는 얼마나 잘해주었을까?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 적이 있었을까? 지친 나를 토닥여준 적이 있었을까? 배경음악 볼륨 유지, 천천히 이야기하기.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사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나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부터 그 질문을 좀 더 천천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나를 위해 살았더라면이라는 마음. 그때 조금만 더 나를 위해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이 문장을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시겠어요? 어떤 감정이 올라오시나요? 후회? 아쉬움? 아니면 그보다 더 복잡한 무언가? 이 감정은 후회와는 조금 다릅니다. 후회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지만 이 감정은 그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한 곳에서 옵니다. 그것은 나는 충분히 애썼는데 나 자신에게는 조금 더 친절해도 괜찮았을 텐데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쉽게 힘들었겠다, 잘 버텼어,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스스로에게는 어떤가요? 이 정도밖에 못했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지라는 말이 훨씬 더 자주 올라오지는 않나요? 자기 자신에게 다정하지 못한 채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감정은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옛날 생각이 날 때 그 쌓여있던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 박사는 자기 연민 셀프 마이너스 컴패션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분입니다. 그분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게 연민을 갖는 사람일수록 실패와 어려움 앞에서 더 강하게 회복하고 관계도 더 깊게 유지하며 삶의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붙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오히려 불안과 우울에 더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때 조금만 더 나를 위해 살았더라면이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일지 모릅니다. 과거의 나에게 미처 전하지 못했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지금이라도 건네보라는. 그렇다면 그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단지 흘려보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 우리가 꺼내야 할 것이 있는 걸까요? 다른 길을 상상했던 나 그래도 이 길이 맞았다.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 길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포기했던 꿈, 떠나지 못했던 여행, 용기 내지 못했던 고백, 그만두지 못했던 일. 그 갈림길에서의 선택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지만 선택받지 못한 또 다른 삶도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은 느낌. 철학자들은 이것을 선택하지 않은 삶에 대한 에도그리프 포 더 UNCHOSEN 라이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감정은 병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가진 상상력과 감수성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삶을 살면서도 수많은 가능성의 삶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지금의 이 길은 없었다는 사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가 쌓아온 경험들, 내가 단단해진 방식들. 그 모든 것이 내가 걸어온 이 길 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길을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나를 그리고 그 나를 위해 함께 살아온 소중한 사람들을 지우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일본에는 나나코로비 야오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말이 있지요. 넘어지지 않은 사람보다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난 사람이 더 단단하다는 것. 그리고 그 단단함은 처음부터 완벽한 길을 걸어온 사람에게는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이 길에는 당신만이 겪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만이 알고 있는 고통과 당신만이 느낀 기쁨과 당신만이 버텨낸 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다른 길과도 바꿀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의 서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모든 것을 돌아보고 난 뒤 우리는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건넬 수 있을까요? 그래도 참 잘 살아왔다고 말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젊었던 날의 나를 떠올려 보세요. 지치고 바빴던 그 시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내려 했던 그 모습.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때로는 이유조차 몰랐지만 그냥 살아내야 했던 그 하루하루들. 그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도 참 잘 살아왔다고. 이 말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고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뭔가 아쉬운 것들이 자꾸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 영상을 보며 잠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계속 일어서서 걸어온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온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화려한 결과가 없어도 당신이 걸어온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려 합니다. 더 성공적인 사람, 더 여유로운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지만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의 기준으로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당신은 분명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리움이란 어쩌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 시절에 내가 품었던 순수한 에너지, 가능성에 대한 설렘, 삶에 대한 뜨거운 감각을 지금의 나 안에서 다시 찾고 싶다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가졌던 그 빛을 지금의 내가 다시 켜고 싶다는 소망. 그리고 좋은 소식은 그 빛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오는 동안 잠시 꺼진 것처럼 느껴졌을 뿐, 그것은 여전히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옛날을 떠올리며 마음이 뭉클해진다는 것 자체가 아직 당신 안에 그 감수성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딱 한 가지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절의 나에게 마음속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말로 해도 좋고 글로 써도 좋습니다. 그 시절의 당신이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을 지금의 당신이 건네주는 것입니다. 배경음악 점점 잔잔하게 마무리 분위기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